네, 오늘 투자의 기술 배워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시간에 또 시장과 관련된 투자 조언 많이 주셨는데요. 참고하셔서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주실지 계속 연속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려주실 투자의 기술 핵심 키워드 몇 가지 알려주시죠. 네, 자,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단기 매도 후, 자, 주도주의 이제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됐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낙폭과대와 이제 CPI 지수,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예. 2차전지 낙폭과대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도 얘기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경제지표에서는 CPI 기술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알려주시죠. 네, 자, 첫 번째로 이제 지금 우리 시장을 잠깐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04원으로 원화 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인들이 이번 주 시장까지, 이번 주 목요일까지 그냥 박스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선물 지수가 342.5포인트에 이제 박스가 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물도 박스권 전략으로 하단과 이 상단선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번 주 만기까지는 외인들이 약간 그동안 7월 27일부터 해서 외인들의 선물 매도가 한 2조 정도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미국의 피치사에서 이제 신용금융 강등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그게 이제 전 글로벌 시장, 우리 시장에서도 원화가 약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매도로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 크게 매도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342 정도 선에서는 하단선에서 이제 박스의 어떤 흐름들도 좀 나타날 수 있는 구간들도 좀 보일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공격적으로 주도주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좀 보여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박스의 흐름들로 좀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 주 이제 목요일 CPI를 발표를 하는데요. 자,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드라이브 시즌에서 이제 유가도 좀 올라오고요. 물론 지금 8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건 7월 달에 이제 CPI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5% 전후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물가 상승에 대한 좀 기대는 크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약간 그동안의 낙폭과대 쪽에서의 어떤 순환매가 좀 이어지겠고요. 이제 주도주인 2차 전지주들은 조금 이제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좀 보여지는 게 지금 현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소 쪽으로 보시면 2,598포인트 선 정도 60일선에서 위치를 있는 구간이고요. 전기전자 업종들 쪽으로 보게 되면 60일선에 이탈이 됐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보면 코스닥 시장도 900포인트 선을 이제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뿐만 아닌 지난주에는 많은 그 투자의 기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 연속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제가 답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좀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오늘과 이제 금요일도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코스닥 쪽에서 908포인트 선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고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눌린 이후에 다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힘을 응축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 보게 되면 58만 원의 고점을 찍고요. 지금 35만 원 선까지 내려왔는데, 이쪽도 조금 더 내려올 폭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도주인 에코프로도 이번 주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데, 저는 편입에 대한 좀 기대는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제 5월 15일 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의 모든 종목군들에 대한 시그널 매수 사인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7월 그 고점에 150만 원의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고점의 시그널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MSCI 지수 편입과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동채 우리 에코프로 회장님의 또 이제 석방 어떤 이슈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노리스크는 최근에 올라올 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저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사실 굉장히 지금 이 가치를 보게 되면 우리 자회사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제 상장 가치, 이제 그게 또 한 이슈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간에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은 조금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우리가 염두를 좀 하면서 봐야 되겠다. 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전에서 64, 5만 원 선에서 다 익절을 하고요. 다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은 기회로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탈피를 하고 있죠. 굉장히 큰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제 뭐 실적이 네이버보다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카카오하고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더 이상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은 조금 더디게 움직일 수 있지만 낙폭과대 섹터의 상승에 자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제약주 중에서 뭐 우리가 셀트리온 제약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근데 이게 셀트리온 제약이 지난 이제 7만 원권이다 가격이. 그러면 메리트가 있는데요. 지금 8만 원 후반권에서 이제 9만 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이걸 땡길 만한 큰 이슈는 이제 합병 이슈가 한번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땡길 수 있는 이슈는 크게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올라올 수도 있지만 저는 셀트리온 제약을 이렇게 이제 10만 원 선을 넘어가는 어떤 수익률보다도 반대편에서 주도 종목군들이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100만 원 이하까지 내려오면 2차, 재차 이쪽을 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이제 반등이 나타나면서 상대편에 또 제약주들이 좀 많이 좀 올라오긴 합니다만 종목별로 좀 접근하는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뭐 게임주들 중에서도 낙폭과 이제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필요한 요인들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 주의 시장은 일단은 선물 지수가 박스 하단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 이제 외인들의 매수 동향들을 체크를 하면서 단기적인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을 나타내느냐를 봐야 되는데 선물 지수가 345포인트 다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345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에서 외인들이 현물과 플러스 선물 동시 양매수를 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연속적으로 가게 되면 시장은 다시 매수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올라오는데 그게 중요한 변곡점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 발표하는 CPI 지수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2차 전지주들 주도주들이 이제 조정이 나타나는 구간들 우리가 이제 타이밍을 저 역시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고점에서 매도한 이후에 지금 관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이 지금 45만 원인데 아직 바닥 아닙니다. 좀 더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57만 원 선인데 빠집니다. 50만 원 선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 이 전후까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한 10% 전후까지 내려와야지 가격적으로 완전한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셀 관련해서는 지금 LG엔솔이라든지 저점이 깨졌습니다. 깨졌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매수를 담을 수 있는 자리 역시 이 하락폭은 좀 있겠죠. 2차 전지들 빠지기 때문에 이런 주를 이제 모아갈 수 있는 거 그리고 LG화학 우선주라든지 양극화 물체 그리고 이제 LG화학 이런 종목들은 좀 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번에 지수의 연동은 좀 있을 수 있지만 빠질 때 분할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를 노려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정도로 보시고 그 장비주들 있죠.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마 알미늄이라든지 자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권에서 한 10% 정도 빠진다. 그러면 저는 가격 메리트가 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2차 전지 조정이 나올 때 그 조정의 하락의 끝자락이 어디서 나올지 그리고 낙폭과대 쪽에서 지금 일단은 선도하고 있는 게 이제 네이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지난 6월 30일에 저점을 찍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카카오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주도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면 반대편에서 낙폭과대들이 올라오는데 낙폭과대는 어떤 그 악재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많이 빠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라오는 폭 자체가 가격 메리트가 또 약간 시장에서 희석이 되게 되면 더 많이 좀 못 올라온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순환매를 좀 기다리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이번 한 주의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CPI가 오는 10일에 좀 발표가 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어떤 식의 활용이 좀 필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PI가 이번 10일 날 발표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평균 물가 도입제가 이제 우리가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게 2.5%고요. 그리고 지금 3%로 지난달에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 3.5% 정도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약간 금리의 어떤 그 기조 스탠스 자체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냥 약간 동결이나 인하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이제 FOMC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만약에 3%에서 3.5%까지 약간 좀 올라와도요, CPI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를 하는데 10일 날 발표를 하는데 3.5%, 3% 후반까지 발표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약간 또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시장에 충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지점이 약간 바닥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5에서 전후의 어떤 그 변동폭이 0.2로 위아래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또 우리가 전략이죠. 3% 이하로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다음 달에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포지션을 갈 수가 있고요. 경기로 부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떤 그 경기 사이클을 봤을 때는 우리가 호황 국면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약간 유동성을 다 긴축 모드에서 약간 좀 완화 모드로 좀 갈 수 있는 어떤 그 변곡점 자리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입니다. 3.5%의 전략과 그리고 3% 이하로 내려왔을 때 전략을 두 가지로 보면서 이번에 CPI 어떤 지수 발표를 보는데 저는 아무래도 전자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시장에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는 또 이쪽 경제지표를 꼼꼼하게 봐주시는 코너들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 시간 좀 질문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서 드렸어요. 그러면은요, 오늘은 마치고 나서 유튜브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4시에 그 이토마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공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션 지수들이 많이 빠지고 또 약간 반등이 나오는데 이걸 여기서 담아야 되느냐,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다려야 되느냐, 그쯤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이제 마저 투자 기술에 못했던 얘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낙폭과대 쪽을 어떻게 이제 편입을 해야 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 전략과 함께 제가, 토마토 4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저스토입니다. 2차 전지 이번에는 좀 소요되지 않겠다. 다음번 기회는 언제 올 것인가? 혹은 지금 들고 계셨는데 오늘장 크게 좀 밀려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유튜브 공개 방송입니다. 장 마치고 나서 4시부터 5시까지 이 유튜브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주도주, 순환매, 낙폭주 절호의 기회라는 주제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변해 있습니다. 좀 많이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봐드릴 테니까요. 토마토 증권통과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